네. 안녕하세요. 네. 와. 네. 자, 꽃을 놓고. 사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서울에서 왔고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서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경주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경주 오면 당일치기로 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아이랑 남편이랑 같이 내려와서 아이랑 남편은 다른 데 있고 제가 이쪽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경주에서 불러주셔서 그리고 또 한 걸음에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이랑 또 처음 초대되신 분들 중에 한 분한테만이라도 좀 힘이 되고 또 이 사업을 다시 보게 되는 어떤 뷰를 갖게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릴게요. 저는 올해 44살이고요. 사랑해요. 이런 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44살이고 결혼을 늦게 하고 아기도 늦게 나서 9살짜리 딸이 있어요. 그리고 아메하기 전에는요, 분당에서 수학학원 하고 있었고요. 강남에서 수학 과외하던 고3들 위주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주 그때는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근데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이 이따 또 얘기 나올 거지만 저희 남편은 아주 안정적인 공무원이었어요.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리고 저는 저대로 굉장히 프리랜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없었고요.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저는 진짜 엄마들 너무 다 존경하고요. 여러분, 아이 낳으면 2시간마다 깨야 돼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저 너무 놀랐어요. 2시간마다 깨야 되고 또 모든 일이 다 멈춰져요. 그냥 제가 그때 강남에서 과외하고 막 학원 할 때는 수입도 남편보다 훨씬 많았어요. 굉장히 제가 프라이드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실수했던 건 남편의 월급과 저의 월급을 합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그때는 제가 더 버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동 통장을 만들어 놓고 우리 필요한 것들 뭐 저축할 거, 보험료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놓고 나머지 각자 쓰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현명한 줄 알았는데 아이를 낳는 순간 제 수입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걸 제가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경험을 하고 그래서 모아놓은 돈 이것저것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좀 한계가 있다 싶을 때 남편한테 이제 그 생활비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치사해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찾던 중에 제가 아메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다른 것보다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처음 오셨거나 초대받으신 분들이 이걸 듣고 오셨다 그래서 막 아메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 같이 오신 분들 꼭 여기 한번 가보자고 초대하신 분들이 하는 사업이니까 어떤 걸 바라보고 하고 있나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보시면 그냥 기존에 알았던 고정관념만 이렇게 좀 내려놔 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퀴즈를 낼게요, 여러분. 제가 제 거 혹시 강의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낼게요. 누군지 아세요? 그죠? 옥태견이죠. 2PM 혹시 그래도 여긴 되게 젊으신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나훈아 아니면 모르셔가지고 막 누군지 하나도 모르시는데 여긴 다 아시네요. 옥태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 누구죠? 그죠? 그럼 이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이에요,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관학교 생도의 시절의 모습이에요, 20대. 근데 제가 결혼할 때는 39.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이 이렇게 후덕하고 이때는 뉴트릴라이트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관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그 전에 이 모습은 보지도 못했어요. 몰라 사진으로만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진짜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저는 이 둘이 이렇게 비슷하다고 해도 누가 제 남편인지 바로 알잖아요. 왜냐하면 살아봤잖아요. 제가 이 얘기 왜 가끔 드리는 이유도 아메이도 비슷해요. 밖에 나가면 비슷한 거 있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똑같다. 이거 아메이보다 이게 훨씬 좋다고 하지만 제가 직접 해봤잖아요. 진하게 해보니까 비교할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자주 너무 웃기죠. 그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보이시는 분 계시죠? 근데 지금 아무 말씀 못하고 동그라미는 없는데 차마 안 보인다고 말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냥 볼 때는 네모만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넘겨보시면 여기 네모 사이에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보면 보이세요? 이렇게 빨간색을 보여드리고 나면 그 뒤로 보이시죠, 이제? 여기 참 리액션 최고네요, 진짜. 정말 최고의 팀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릴 때도 무슨 얘기 하냐면 동그라미가 없었는데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보였는데 동그라미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드리고 나니까 보이시는 거잖아요. 전 아메이가 진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에서 저도 아메이 모를 때는 그냥 좀 이상했고 그냥 내가 할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걸 보게 돼서 오늘은 제가 본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진하게 드릴 거고요. 저의 이 이야기 속에는 정말 제가 크리스찬이긴 한데 정말 신앙의 양심으로 100%다 진심이고 저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정원이에요. 여기는 해병대잖아요. 저는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너무 존경하거든요. 진짜 나오신 분 계시죠? 너무 대단한데 제가 이 얘기 종종 드려요. 왜냐면 오늘도 아까 여기 오니까 2세 사업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딸이 지금 9살이지만 20살이 되면 진짜 제가 그 딸을 얼마나 늦게 낳았으니까 이쁘겠어요. 근데 그 딸이 20살이 되면 꼭 아메이를 시키고 싶어요. 정말 정확히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잘 설명해서 딸과 꼭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인데 그 이유는 제가 저 이제 뭐 아메이의 기간으로 치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뭐든 저희 남편이 국정원에 다닐 때 제가 과외하던 학생이 고3인데 전교 1등이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황근이라는 친구인데 너는 꿈이 뭐야? 그랬더니 국정원 들어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서 국정원 가는 게 꿈이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제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그 황근이가 국정원 가는 게 꿈이라는데 오빠 생각은 어때? 그랬더니 딴 데 가라고. 딴 데 가라고. 자기는 나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나가는 게 꿈이니까 딴 데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 해병대도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아드님이 해병대를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해병대 간다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셔가지고 근데도 너무 원하니까 입대를 한 거죠. 입대하러 들어가는 날 제대하는 차들이 내려오고 있더래요. 제대하는 분들이 입대하는 신입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시죠? 돌아가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저희 남편도 처음에 이제 그 국정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여기 해군사관학교 나왔거든요. 사관학교 나와서 되게 청사진을 가지고 갔을 건데 지금은 그의 꿈을 이뤘어요. 20년을 채우고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요. 나와가지고. 나가는 게 꿈인 그곳을 우리가 안 가본 사람들은 가고 싶어하고 또 해병대도 실제로 거기에서 있었던 분들은 돌아가라고 하지만 아직 안 겪어본 우리는 막 가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뭐든 내가 겪어보지 않았을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되게 멋져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어떤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부모님의 직업을 자식한테 대를 물려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시죠? 사업하신 분들은 공무원이랑 결혼하라 그러고 공무원이셨던 분들은 사업가랑 결혼하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메이를 제가 지금 진하게 해본 제 마음은 이거만한 일이 진짜 없어요. 진짜 없더라고요. 저도 나름 까칠하고 되게 예민하고 꼼꼼하게 따져본 스타일이고 또 저희 남편은 더 심하죠. 저희 남편은 국정원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본인 보고서 를 놓고 화장실 갈 때 누가 자기 보고서 볼까봐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요 보고서 위에다 자기가 아는 모양으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돌아왔는데 머리카락이 없어졌다. 그럼 누군가 봤구나. 그리고 출근할 때도 본인이 신는 신발 말고 다른 신발을 본인만 아는 각도로 놓고 출근을 해요. 그 퇴근했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각도가 흐트러져 있다. 그럼 누군가가 들어왔구나. 저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정말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저희 남편 되게 예민한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메 한다고 했을 때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엄청 반대했어요. 엄청 반대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본인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저희 남편의 누나가 잠깐 하다가 관뒀나 봐요. 근데 누나가 지금 주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할 일 없는 주부들이 잠깐 하는 일이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그래도 정보력이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남편도 저에 대해 서로 각자의 어떤 위치나 하는 일을 인정해 주니까 제가 남편한테도 내가 진지하게 알아보고 아니면 안 할 거니까 알아보는 중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불안해서 저를 말리려고 직접 알아본 거예요. 남편이 있는 그곳은 정보가 정확하잖아요. 정보를 막 확인해 봤는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메이를 알아본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알아봐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옆집 언니나 누가 주변에 하다 관둔 사람 주변에 누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본 저희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회사랑 다 확인해 봤잖아요. 그러더니 그걸로는 저한테 이 정보를 이렇게 뭔가 자료를 못 내미니까 내가 이 미팅장에 와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나를 말리려고 와서 듣고 미팅을 듣고 저에게 두 손을 꼭 잡고 잘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리고 저희 시댁에서는 제가 아메 한다는 거 알고 저희 시어머님이 진기도 하냐 같이 남편도 찬성했냐 그래서 내가 네 같이 해요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다 회원 가입했어요. 왜냐하면 진기가 알아봤으면 더 알아볼 거 없다. 그 성격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짜 그렇게 꼼꼼하게 알아봤을 때는 문제될 게 없는데 이상하게 다들 그렇게 안 알아봐서 문제인데 저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어요. 돈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나. 저는 아메 이야기 꺼내면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돈독이 올랐냐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돈 원치 않는다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제가 어린 나이지만 30살, 그러니까 28살까지는 참 공부만 뭔가 제가 꿈이 있어서 공부를 하다가 30살, 28쯤에 시작했던 어떤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30살쯤에 3년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신발 쇼핑몰이었거든요. 그 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돼요. 정말 우연히 시작한 사업이. 그래서 돈이 이제 많아졌어요. 쌓이고 더 이상 근데 그때 제가 30살 때 결혼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쵸? 안 했어야죠. 그 2년을 했는데 그땐 제가 결혼 안 할 생각이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뭐 차도 사고 뭐 이것저것 다 했는데 역시 돈은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그때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걸 보고 나 학교 그만둬야 되겠다고 진짜 너무 속상하다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갔는데 공무원 월급이 적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돈에 대한 개념이 제가 그때 30살 때 한 번 그리고 아메이 할 때 또 두 번 더 확실히 잡히는 게 뭐였냐면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의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사남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본 저희 엄마는 잘 안 웃으셨어요. 늘 뭔가 골똘하셨어요. 우리를 정말 잘 키워내기 위해서 엄청 골똘하셨고 저희 아빠도 항상 근엄하셨어요. 웃질 않으세요. 목소리도 친구들이 집에 전화하면 아빠가 형사냐고 여보세요 막 그리고 무조건 없다 그래요. 안 바꿔줘. 전화 통화하지 말라고 안 바꿔주고 그땐 유선이었잖아요. 그런 아빠를 보고 제가 30살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 우리 엄마 생일날 우리가 보석이나 뭐 이렇게 액세서리 사주면 정말 이런 거 필요 없다고 엄마는 정말 엄마 안 좋아한다. 그 뒤에 무슨 말이 숨어 있게요? 돈으로 줘라 이런 게 있으셨겠죠? 저희는 그냥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제가 30살에 이제 그 돈이 모이고 제가 필요한 것들을 사고 남아 있고 결혼은 안 할 거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혹시 우리 키우느라고. 왜냐면 4명이면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느낌 오시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막 계속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키우느라고 은행에 대출 같은 거 남아 있는 거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근데 제가 갚아드렸어요. 30살에. 너무 잘했죠. 근데 여러분 근데 되게 그때 저는 나이가 30살이었지만 되게 놀랬던 게 저희 엄마가요 그 뒤로 그렇게 보석을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리고 옷에 보석 박힌 것만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엄마 보석 좋아했네. 근데 좋아하면 안 되는 환경인 거예요. 애가 넷이 있고 다 학생들이고 막 키워야 되는 시점에서 엄마가 보석이 박힌 옷이거나 보석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늘 근엄하셨어요. 무게 있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거실에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너무 경망스러운 남자분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집에 누가 왔나? 했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개콘을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있는데 저는 근데 되게 정말 놀랐어요. 왜냐면 한 번도 그런 모습 없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음에 어떤 되게 슬픈 마음이 왔었냐면 아련했어요. 왜냐면 제가 30대면 저희 부모님이 60대이셨는데 아니 그 60대까지 이 돈에 치여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도 안 했고 우리 아빠는 저렇게 크게 웃을 수 있는데 못 웃으셨고 와, 이건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그 뒤로 엄마는 지금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젊어지셨어요. 저희들이 다 성장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키워내신 이후부터는 너무 젊어지셨는데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아 이게 돈이 뭐 부자가 돼서 흥청망청 쓰는 건 필요 없고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내가 가진 고유의 성품이 있어요. 좋은 성품. 잘 웃을 수도 있고 뭐 보석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림이 좋을 수도 있고 꽃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사는 건 진짜 아니다. 제가 그때 30살 때 그걸 깨달아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저도 제가 느껴요. 막 무슨 애들 가르치고 바쁘게 일하고 돈이 여유 있어서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놀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가진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 저는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낳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줄어들고 그럼 여러분 정말 다 느껴보셨을 거지만 어느 날 아침에 아이가 너무 미워 보이고 남편이 이유 없이 밉고 와이프가 되게 안 예뻐 보이는 날은 그 다음 날이 카드 결제일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인 경우가 있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아 이런 그 정도의 재정은 최소한 내 인격을 나의 좋은 성품을 나타내지 못할 만큼으로 살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아메이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점점 성품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고 시작하게 됐고 또 아메이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메이 하고 여행을 갔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여행을 원래 2월에 제가 그때 파운더 수석이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리조트하고 샌프란시스코 헤리티지 여행을 갔어야 했거든요. 마지막 헤리티지였는데 근데 2월 달이었는데 여행이 캔슬이 돼요.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되다가 이제 5월 달에는 급기야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해주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메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니까 그래 비행기도 못 뜨고 어쩔 수 없겠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6월 달에요. 한 여행당 1,700만 원씩 3,400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여행을 못 가서 죄송하다고. 장난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냐면 그동안 우리 아메에서 나오는 수입은 대부분 정해져 있잖아요. 뭐 9월에 나오고 12월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생각지 못한 돈이 340도 아니고 3,400이 통장에 딱 들어오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오빠 이거 봐라 너무 신기하다. 아메리카에서 여행 못 갔다고 3,400을 줬다. 그랬더니 너 다 가질 거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연하지. 왜냐면 저희 남편도 열심히 조금 하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내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부부 여행으로 알고 있다. 본인의 목도 있는 걸로 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3,400 중에 700만 원을 남편한테 줘요. 다 안 주고 700을 주면서 그래 오빠 필요한데 써 하고 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사관학교 출신이라 그런지 이렇게 짝다리 짚거나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되게 결혼했어도 되게 혼자 뭔가 본인만의 세계가 있으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각 잡고 앉아 있고 정말 웃겨요. 하여튼 제가 볼 땐 제일 이상 웃긴데 그런 남편이 항상 멋있는 척 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그때 700을 딱 주고 나서 남편이 서재로 걸어가는데 엉덩이가 어깨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막 신나서 막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제가 이제 남편한테 오빠 나 물 한 잔만 줄래? 이랬더니 지금 나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래서 내가 너무 당당하잖아. 700이나 줬는데. 그래서 내가 당연하지. 물 한 잔 왜? 그랬더니 저한테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부인. 앞으로 명령해달래요. 부탁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이 군 출신이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남편이 신나서 막 물을 떠다 주고 막 갑자기 그 뒤로는 제가 어디만 나가려고 그러면 뭐 입고 나갈 거야? 막 물어봐요. 그리고 그 사관학교 칼다림 있죠. 다림질로 막 쫙쫙 다려놓고 그리고 막 늘 신나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는 척 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의 원래 기본적인 좋은 성품은 저건가 보다. 그냥 신이 나는 거죠. 제가 돈에 대해서 정말 뭐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닌데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요. 저는 그런 거 느끼거든요.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범죄나 가슴 아픈 일이나 속상한 일들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돈 때문에 나의 성품이 다 안 나온다거나 우리 어떤 가족이나 주변의 관계가 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저는 아메이를 너무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여기에 올인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분면 이야기 많이 하지만 저도 밖에 나가서 얘기해보면 다 반대하죠. 저희 남편도 반대했죠. 봉급생활자. 저희 언니도 처음에 반대했죠. 저희 형부도 안 된다고 했죠. 난리였어요. 근데 저는 저한테 아메이 못하게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분들,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다 떠올려 보시면 다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의사든 변호사든 삼성을 다니든 LG를 다니든 다 여기 선생님이든 다 여기다 보니까 아메이는 이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아메이 듣고 남편한테 오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연봉 1억이 넘는데 내가 다이아몬드가 될 거야 그랬더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게 이렇게 너처럼 애들이나 가르치고 사회를 모르는 네가 나가서 1억 연봉 1억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관학교 나와서 국정원에서 저희 남편 되게 성실했거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연봉 1억이 될까 말까 한데 너는 그게 문제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잖아요. 물론 저의 첫 해 연봉은 2,700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비웃더라고요. 야,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학원을 해라. 1년 그렇게 해가지고 2,700 해서 뭐 할래? 근데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죠. 왜냐면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힌 게 뭐였냐면 제가 수입을 아무리 벌어도 한 달에 2억을 벌어도요. 교통사고를 나거나 둘째를 낳거나 뭔가 어떤 변수가 생기면 수입이 끊기는 일은 이거는 더 이상의 매력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다 그런 수입만 있는 줄 아세요. 근데 아메이는 인세잖아요. 제가 일할 수 없는 순간에도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에 제가 완전히 이해가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년 차에 제 연봉이 5,800이었어요. 거의 2배 뛰었죠. 그리고 2년 8개월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 연봉이 1억 2,400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뭐라 하게 못하게요. 절대 못하시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이아몬드 유지하면서 연봉이 2억 400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되면서 연봉이 4억 3천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핀 보너스랑 다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비즈니스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를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쪽 영역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쩌면 2년 8개월 연봉 1억이면 적지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야 그런 일은 세상에 없어.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아까 동그라미 네모처럼 없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있거든요. 저는 아메이를 하게 된 게 이제 그런 이유였다가 그래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메이 미팅장에 간 게 아니고 처음에 저는 저희 스폰서님을 처음 만나 뵀는데 그 FCA 리더님이셨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그러니까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1시간 넘게 아메이에 대한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전 제 발로 간 케이스 아메이가 뭔지 궁금하다. 뭔가를 찾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갔는데도 그분의 귀걸이를 보고 혼자 귀걸이 예쁘다. 그분은 막 아메이가 어떻게 얘기하는데 니트 색깔도 예쁘다. 혼자. 그리고 막 뒤에 이렇게 뭐 인테리어 보다가 여기 팔에 고춧가루가 묻어 있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으셔.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걸 듣고요. 이제 그리고 나서 저한테 막 다 이해되셨죠? 하는데 제가 네 이렇게 하고 일어나면서 난 아메이 못하겠다. 왜냐면 안 들었어요. 안 듣고 못하겠다 했는데 딱 하나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난 이 사업은 못하겠는데 왠지 파는 일 같았어요. 저는 누구한테 뭘 팔 수는 없고 나는 못하겠는데 이분은 또 보면 좋겠다. 왠지 이분 되게 느낌이 좋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이 커서 다시 한번 여기에 와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이는 관심 없고 저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궁금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서 저렇게 잘 사는 분이 이렇게 선한 에너지를 느껴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희 이모부도 되게 부자신데 막 볼에 그 욕심이 막 엄청 가득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을 알고 지내는 건 좋겠다. 난 사업은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미팅장에 나왔는데 그때 이 방울토마토 여러분 이 11,000원짜리가 저의 생각을 바꿔요. 방울토마토를 씻어보면 이런 물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한 번 더 깨끗이 씻으면
이런 색깔로 바뀌어요. 근데 저한테 처음에 이걸 홈미팅 때 가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말도 안 돼. 나 아메 시키려고 막 방울토마토에 뭘 발라오신 거야. 들 막 이랬어요. 말도 안 돼. 사람 먹는 거에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럼 제가 좀 여기 좀 그렇다. 나 꼬실라고 막 이러면서 제가 집에 가서 이 과일채 세정제를 그때 한 조금 밑에 한 1cm 남은 걸 저를 주셔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고 홈플러스에 제가 직접 가서 방울토마토를 사요. 이게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찍은 게 더 노랗고 안 좋은 거죠. 저 진짜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딸 하나가 있는데 뭐 빕스나 애슐리나 결혼식장 가면 애기 의자에 앉혀놓고 방울토마토 쥐어주거든요. 그럼 걔가 그걸 막 먹다가 얼굴이 다 빨개져요. 그러면 한두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저는 그걸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런 접착성 농약 덩어리를 내가 먹였다고? 전 아이 잘 키우려고요. 놀이발달, 정서발달, 그리고 여러분 책에 아이가 사랑을 느끼면 감기에 안 걸린대요. 제가 밤에 자고 있는 아기 귀에다가 그 1살짜리 귀에다 엄마가 너무 사랑해 막 계속 막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거를 막 했던 엄마예요. 그래 놓고 방울토마토는 그냥 먹였죠. 그리고 브로콜리도 남편이 씻어주다가 부인 브로콜리가 우산인가 봐. 뭐 고어텍스냐고. 그럼 내가 원래 그런 거다. 원래 브로콜리 그런 거니까 이렇게 데쳐가지고 갈아서 이유식에 넣으면 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이걸 보면서 와, 내가 너무 기본적인 걸 몰랐고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정수기도요. 저는 진짜 신상 샀어요. 예쁜 거. 지금 새로 나온 신상 그리고 뭔가 서비스 많이 주는 거. 청정기도 디자인 예쁜 거. 이렇게 LED 들어오는 거. 근데 여기 오니까 그치. 물을 먹는 이유를 편리함이 아니라 건강한 물 때문에 먹었지. 청정기는 좋은 공기를 위해서 먹는 거였지. 근데 내가 되게 그 니즈를 파악을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은 이런 걸 배우려고 왔어요. 여기 왔다가 이런 노후 많이 보셨지? 앞에서 얘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이 노후 대비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 내가 수입이 끊겼구나. 난 이걸 너무 알아요. 이렇게 수입이요. 이렇게 끊기지 않고요. 여기서 툭 떨어져요. 그냥. 퇴직하거나 일을 관두면 그냥 수입이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후 대비 방안 구간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감사해요. 제가 되게 저 잘난 줄 알고 제가 남편보다 수입도 많이 벌 때니까 그냥 저의 노후에 대한 생각이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수입이 제로가 되는 끊기는 걸 경험하면서 깨닫게 됐고 요새는 중학생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노후 대비 방안.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제가 이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계신 어떤 리더님이 닭장에 닭을 5마리 키우신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먹이를 주고 되게 좋은 뭐 이렇게 닭장도 지어놓고 너구리랑 오소리가 공격 못하게. 그래서 이스프링 물 주고 막 그렇게 열심히 키우신대요. 그래서 왜 저희가 왜 키우게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좋아하시나 막 이랬더니 닭이 매일 알을 낳는데요. 그 알로 계란 후라이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닭한테 가장 좋은 먹이를 주고 좋은 물을 주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만약에 이 닭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깔끔하게 잡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닭을 사온대요. 그러면서 난 닭이랑 교제하려고 키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닭의 알이 필요해서 키운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회사나 일이 누군가한테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회사가 나의 어떤 노후나 나와의 어떤 교제와 나의 노후, 뭐 인생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람이 회사에 알을 낳아주고 있는 거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왜냐하면 더 젊은, 더 똑똑한 분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당연하게 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정말 어쩌면 그 퇴직했을 때가 가장 나이도 많고 기력도 쇠하고 머리도 다 쓰고 이제 가장 힘들 때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구나. 그 쥐꼬리 많은 연금 주면서 제가 연금 얘기도 놀란 게 어떤 분이 연금을 250 받는데요. 공무원이신데 이제 앞으로 3년 남으셨대요. 그분이 지금 아메를 하고 계시거든요. 조용히 하고 계세요. 공무원이셔서.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연금 250 된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한대요. 너무 좋겠다고. 팀장님 너무 좋겠어요. 이제 퇴직하시면 연금 250 받고 이제 사는 거 걱정 없으시겠다. 너무 준비 잘 해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월급이 400인데도 부족하대요. 지금. 미치겠대요. 400인데도 빠듯해서. 근데 사람들은 연금 250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못 산대요. 150이나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쵸. 그 생각은 안 하고 일 안 해도 250 나오니까 좋겠어요. 근데 자기는 너무 불안해서 뭔가 대안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그런 뭔가 내가 어떤 일을 관뒀을 때 정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일, 저는 그게 아메이로 보였던 거고, 실제로 제가 그걸 정말 많이 짧게지만 진하게 경험했고요. 원래 위기 다음에 세상이 바뀌어요, 여러분. 2001년도에 9.11 테러 있은 다음에 뭐가 바뀌었게요, 전 세계에? 인터넷이 돌아요. 쫙 퍼지면서 한국에도 PC방이랑 이게 엄청 성행을 하죠. 그리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은 다음에 전 세계에 퍼진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시기잖아요.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위기가 온 다음에 전 세계에 쫙 퍼지는 게 뭘까요? 네, 언택트 테크놀로지 AI예요, 여러분. 저도 오늘 오면서 휴게소를 들려도요, 휴게소에서 직접 계산할 수 없어요. 저쪽 가서 기계에서 뽑아오라고 하고요. 다 하이패스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불편하잖아요, 요새는. 그러면서 로봇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건 진짜 위기다. 인간한테 너무나 큰 위기고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는 걸 온몸으로 전 세계가 알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어쩌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건 절대 없는 일이래요.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오는 거죠. 정말 누군가를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잘 사는 일이라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왜냐면 헬핑 피플이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변했고요. 너무나 많이 함께 성장했고, 제가 아메이 안에서 빨리 성장했다는 건요, 저의 파트너들이 빨리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아메이에서 성공하셨네요라는 말은 밖에서 돈 많이 버시네요가 아니라 몇 명을 성공시키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꼭 그 뒤에 따라와야 되는 비즈니스인데, 제가 보니까 지난 과거에 우리나라가 너무 약간 개발도상국일 때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어떤 정서적인 측면에서 남을 도와서 돈을 번다는 개념이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데 남을 도와서 어떻게 벌어요? 남 걸 뺏어도 안 되고 남을 눌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비즈니스가 조금은 약간은 그냥 세상에서 돈 버는 방식처럼 아메이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메이 하면 막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아메이를 진지하게 알아보시면 정말 파트너를 도와야 되고요. 함께 성장하는 비즈니스예요. 제가요,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가 되려면 앞에서 아마 사업 설명 해주셨겠지만 이렇게 플래티늄 6명으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파운더스 수석이 2년 후에 되죠. 3개의 핀이 올라간 거예요. 3단계가. 그러니까 다들 저한테 세상에 얼마나 또 더 많은 사람을 플래티늄으로 만드셨어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사업하셨어요. 막 10명을 후원하셨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니까요, 여행을 다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가죠. 전 제일 좋았던 게 연말 보너스도 좋았지만 추석 전에 1,0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추석 전에 1,000만 원 들어오면 시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고요. 또 결혼 기념일, 제 생일, 남편 생일, 그리고 추석, 설날에 집으로 막 선물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여행을 비즈니스 타고 가니까 제 파트너들한테 다이아몬드 꼭 떼야 된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를 늦게 가면 안 된다. 빨리 하자. 다이아몬드를 꼭 가자. 제가 파트너들한테 열심히 얘기해서요.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된 이유는 전 이 6레그 그대로예요. 더 누구를 만나고 더 후원한 게 아니라 이 6레그들이 다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너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두 번째 파트너분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세 번째 에메랄드, 사파이어, 파운더스 PT, 파운더스 PT. 이렇게 제가 파운더 수석이 된 거예요. 철저하게 파트너를 도와야만 해요.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야 했고요.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죠. 제가 이제 6년 8개월 차인데 2년이 지난 지금은 또 이렇게 이 상태였다가 지금 현재 8월 6일 현재는 이렇게 또 성장했어요. 수석 다이아몬드가 수석됐고요.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근데 이 다이아몬드 분은 이 밑에 또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올해. 그리고 에메랄드가 다이아몬드가 됐고요. 사파이어가 에메랄드가 되고, 파운더스 PT가 사파이어가 되고, 이분은 그대로지만 이 다음에 나온 이 두 브레그가 2년 사이에 성장하셨어요. 2SP, Q 사파이어. 그래서 다음 이제 9월에는 8레그가 함께 비즈니스를 하겠죠. 정말 차근차근히 내가 파트너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그 다음 파트너를 성장시킬 수 있을 때가 되면 저도 다른 파트너를 또 성장시키는 정말 그런 비즈니스더라고요.
제가 아메이 하면서 늘 아메이 사업이 선물 같다고 느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막 얘기도 하고 제가 아메이 사업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원래부터 아메이 되게 잘할 것 같았고 아메이 하기에 적합했던 사람이라서 빨리 됐나 보다 싶겠지만 사실 정말 이 아메이 안에서 다 배우고 성장한 거고요. 저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이 선물 같고 램프의 진이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안에 진이 이 램프가 한 6개 정도 있다고 봐요. 전 모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데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동안은 한 2-3개, 3개 정도가 비벼지면서 그 진이가 뽕 나와서 선생님이 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어떤 특정한 전문직이 되는데 아메이를 하시면요. 있는지도 몰랐던 그냥 저 안에 있었던 램프들이 비벼져요, 진짜. 근데 그 비벼지는 게 뭔가 열심히 안 하던 걸 하려고 할 때 익숙했던 루틴이 아니라 내가 안 하던 걸 할 때 그때 비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나도 있는지 몰랐던 새로운 진이가 뽕뽕 나옵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고 저희 파트너도 다 그래요. 처음에 모습을 보면 절대 아메이하고는 안 맞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못하게 생겼다 할 정도의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 너무 좋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하고 또 스폰서님들과의 어떤 이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그 진이가 비벼져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저도 스폰서가 돼 보니까 그 진이가 조금만 움직이면 진이가 나올 때가 된 걸 스폰서들은 보이거든요. 파트너분들이 볼 때. 그래서 스폰서가 못 비벼줘요. 막 파트너들은 비벼줬으면 좋겠죠. 뭔가 막 거의 다 됐는데 한번 비벼주시면 내가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램프의 진이의 특성상 마지막에 비빈 사람이 주인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못 비벼줘요. 왜냐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냥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그 진이가 그 파트너의 것이 됐을 때 막 리더로 성장을 하는데 제가 오늘은 잠깐 저희 파트너들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부끄럽죠? 이게 제가 플래티늄일 때요. 저 못 찾으실 거예요.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플래티늄일 때 4레그였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아메이를 시작하고 첫 달에 3레그가 같이 시작을 하게 돼요. 그건 정말 행운이었는데 그 리더들이 지금 다 성장한 건데 그 중에 이분 저희 외숙모예요. 어때요 느낌? 보세요. 처음 왔을 때 이 77 반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몸이 77 정도 반이셨고 제가 이분은 아메이를 하셨던 분이셨어요. 6년 넘게 하셨다가 2000년대 초반에 막 성장하셨다가 와르르 무너지셨던 그리고 아메이를 안 하는데 제품만 쓰시던 분인데 제가 아메이를 하기로 하면서 이분께 얘기를 드리죠. 얼마나 얘기하기 어려웠겠어요. 이미 저보다 나이도 10살 많은 외숙모시고 아메이 사업도 해보셨고 근데 제가 아메이를 한다고 물어보니까 그래 누구랑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이쪽 그룹에 사업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가서 볼게라고 하셨어요. 저 와서 보시고 더 놀라운 건 저를 보러 올 때 이미 그 전에 하던 사업이 다 망하셔서 기름값이 없었어요. 외숙모는 일산, 저는 용인인데 거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저희 외삼촌한테 시댁 조카가 연락했으니 기름값을 내놔라. 니네 조카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이 줬대요. 기름값을. 그 기름값을 들고 저를 만나러 오셨고 미팅장에 오셨죠. 그때는 목에 스카프도 감았던 이유가 그러니까 투자했던 거 다 망하고 몸은 아프고 기름값도 못 낼 정도의 상태에서 아메이를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분이 3년 2개월 후에 다이아몬드가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때 저기 고려대에서 축하했고요. 이렇게 이게 이분의 인생이에요. 삶이에요. 다이아몬드 돼서 인정식하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때 인정식하고 요거는요 좀 되게 재밌었던 게 이 드레스는 사실 저희 그룹에서 미팅을 K호텔에서 했었거든요. 양재 K호텔에서. 근데 아무도 드레스 입고 오라고 안 했어요. 근데 혼자 이걸 입고 오셨어요. 그 이분의 낙이에요. 그리고 너무 제가 놀랬던 건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다 깃털이에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비즈니스 정장인데 혼자 막 깃털을 날리면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때 초대 가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무대로 올라가셔서 초대 가수와 함께 춤을 추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원래 무대 체질인데 그 삶이 힘들어서 그걸 못 펼쳐내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이렇게 바뀌셨어요. 그 예전 모습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바뀌시고 그리고 이렇게 분당의 예쁜 집으로 이사하셔서 지금 이제 수석을 도전하고 계세요. 아마 내년에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 여러분 어때요? 이 두 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막 잘할 것 같으세요? 막 느낌 어때요? 막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놀랬던 게 여기가 그 경희대 평화전당이었어요. OSR 크게 하는 1년에 한 번 하는 큰 축제였는데 이 옷을 둘 다 사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고무신 같은 거 신고서 내가 여기 축제인데 파티인데 근데요
이 친구는 저의 초등학교 동창인데 대구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찍 돌아가시면서 할머니 손에 컸어요. 그리고 아빠도 20살에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존감 넘치게 뭔가를 막 못해요, 얘기를. 그러면서 항상 은혜야, 나는 너가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너랑 와서 커피 먹고 수다 떠는 거 좋아서 오는 거야. 내가 아니야 효은아, 우리 꼭 다이아몬드 돼서 너도 연봉 1억 돼야 돼. 그러면 응 하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진짜 화를 냈어요. 은혜, 나 진짜 미안한데 네가 나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파트너가 아니다. 나는 5년 후에 50만 원 보고 시작했지 네가 자꾸 다이아몬드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수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꾸 너무 믿으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했거든요. 근데요, 이 친구는요 머리도 이렇게 질끈 묶은 이유는 미용실값 아끼려고. 가장 돈이 안 드는 헤어래요. 그리고 둘이 만나도 커피는 한 잔만 먹고 셋이 만나도 음식은 2개 시키고 아깝다고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이때 다이아몬드가 된 모습이고, 이 친구가 4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그리고 5년 8개월 만에 수석이 돼요. 이거는 작년에 수석 다이아몬드 축하해주고 부산국제영화제. 이 남편이 엄청 반대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와이프랑 막 너무 이렇게 턱시도 입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좀 미워요. 근데 왜냐면 너무 초반에 반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아끼고 막 10원도 아끼고, 왜 그 주말에 일요일 날 때 현금 돈 찾으면 수수료까지도 아까워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집을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다이아몬드가 되니까 미팅을 하기 위해서 집을 미팅장으로 바꾸는 거죠.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막 아끼는 친구. 바뀌고요. 또 여기 이 언니 어때요? 이 언니 후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심지어 이 언니는요, 얼굴이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름 덩어리였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얼굴이 좀 빨갛잖아요. 이게 다 고름이에요. 그래서 고려대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대요. 불치병이고 항상 얼굴에 고름 막 이렇게 빨갛게 있었던 언니인데 아메이 영양제를 먹고 좋아지면서 아메이를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냥 사부작 하기도 했다가 어느 순간에는 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언니는 피부가 안 좋았잖아요. 건강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빨리빨리 느끼는 언니여서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안 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 언니가 이렇게 플래티늄 돼서 워커에 가서 이렇게 느낌 다르죠. 그리고 코로나 때 이렇게 라이브 방송까지 하고 너무 예뻐지죠. 아메이는요, 어떤 성형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희망이 있고 좋아지니까 예뻐지는데, 되게 이제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이 언니가 아메이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고 두바이를 갔다 오고 나서 유방암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8차의 항암 치료를 하고요. 더 안타까웠던 건 언니가 원래 잘 살다가 남편이 실직을 하고 집안이 힘들어지면서 언니가 보험을 다 깬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났을 때부터 혹이 있었대요, 가슴에. 근데 아프진 않았고 이걸 지금 병원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겠지. 그런데 4년 후에 아픈 거예요. 이제 통증이 오면서 보험은 다 깼고, 그리고 이제 아메이 수임 하나 있죠. 그리고 언니가 병원 갔는데 이제 8차 진단을 받고요. 근데 저희 팀이 근데요, 이 언니 때문에 아메이 인세를 간접 경험을 해요. 유방암 진단을 받고 1년 동안 미팅을 하나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항암 치료하고요. 그냥 줌 미팅에도 얼굴을 못 비치고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도 다 빠져가지고 저희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었어요. 그런데요, 매달 400만 원씩 따박따박 언니한테 수입이 들어가요. 파운더 사파이어잖아요. 그러다가 3월에는 에메랄드가 돼요. 미팅장에 안 나왔다니까요. 왜냐면 시스템 안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돼서 이렇게 저희가, 이게 지금 가발 쓴 거예요, 언니가. 가발을 쓰고 나와서 라이브 방송까지 합니다, 김정아 리더님. 그리고 이 언니가 지금 다이아몬드를 도전하고 있어요. 같이 친구 언니인데, 언니도 같이 파트너인데 같이 도전하고 있는데, 저는 이 언니를 보면서 알았어요. 진짜 아메이가 내가 정말 일할 수 없는 순간에 엄청난 힘이 되는구나. 이 언니의 그 피부의 고름은 그 암하고 연결이 있었던 거죠. 몰랐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얼굴만 보는 거예요, 피부만. 그러니까 못 고친다고 했고, 근데 지금은요, 피부가 엄청 좋아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언니는 뉴트릴라이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암 걸리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병원에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거 상관없이 언니가 알아서 자기 몸은 내 몸은 내가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해서 뉴트릴라이트로 지금은 너무 건강한 언니가 됐거든요. 그리고 모습도 너무 바뀌었죠. 이 중에 이분은요,
그때 아니 이분은 분당 AP 알바생이었어요. 제가 그때 막 아메이가 뜨거워서 막 그때 막 PT 되고 했을 때 그때는 분당 AP에 가면 카트를 밀어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어요. 제 거 카트를 밀어주시는데 보니까 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진심으로 그랬어요. 아니 제가 서씨라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좋은 아메이 매장 아메이 사업을 놔두고 여기서 왜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메이 사업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여기 다 아메이 하시는 분이다. 누구한테든 아메이 사업을 물어봐서 하시라고. 여기서 아르바이트 할 일이 아니라고 하고 제가 이제 가요. 근데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제 걸 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사장님이 직접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알려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메이 설명을 막 하고 이분이 이제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하지만 이분이 사업을 총각이셨고 이렇게 몸도 뚱뚱하셨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미팅이 예를 들면 오전 10시 반에 시작하고 12시 반에 끝나고 밥을 먹으면 12시 20분에 미팅장에 와요. 그것도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셔서 밥 먹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진짜 괜히 후원했다. 진짜 어떡하지?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스포너님한테 들었던 건 아메이 사업은 누구한테나 내가 전하는 거고 그걸 할지 안 할지는 그분의 선택이지 내가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그냥 꾸역꾸역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냥 잠깐 미팅이 오더라도 어떤 미팅에서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그 뒤에 한 10분, 20분 들으면서도 그래서 아메이를 알아보려고 했다가 명함을 만들려고 아는 형의 인쇄소에 갔는데 인쇄소 형이 너 아메이 명함 만들어? 나 아메이 거 영양제 엄청 좋아하는데 아세로라 씨 먹고 여기 기미가 무슨 반점이 없어졌대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면서 막 PB가 올라와서 제가 그분을 회원가입시키고 그분을 통해서 이 친구는 누구냐면 청정기를 샀는데 반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갈 때 만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아메이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지만 제가 원래 알던 사람 몇 명 없고요. 이 친구는 청정기 반품하겠다는 굉장히 까칠한 소비자였는데 제가 반품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청정기가 시끄럽다 그래서 저희 집 거 청정기랑 소리 비교해 주려고 갔는데 호박식혜를 떠놓은 거예요. 너무 착하잖아요. 왜냐면 컴플레인 하는 사람한테 호박식혜를 떠났다는 건 마음이 예쁜 분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정말 사업 설명은 완벽하게 숙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저 진짜 누구한테도 안 질 만큼 사업 설명 잘해요. 너무 열심히 했고 또 직업적으로도 수학을 가르쳤잖아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했다기보다 파트너의 파트너 홈미팅에 가서 뭐 전체 미팅에서 사업 설명을 입에 아예 거의 줄줄줄 이제는 막 너무 많이 해서 그만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굴 만나든 느낌이 딱 오면 그 자리에서 휴지에 하든 종이에 하든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물론 이제 50대 넘은 언니들은 데모를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업 설명 말고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얘기해달라는 분도 계신데 저희 30, 40대들을 만났을 때는 사업 설명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도 제가 그 처음 만난 친구 식탁에 앉아서 사업 설명 열심히 해주고 우리 미팅장 이번 나와보라고 아메이 진짜 괜찮은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 친구도 저를 보고 그냥 뭐 거짓말 할 것 같지 않은 언니이신데 한번 가볼까 해서 왔다가 원래 저 만나기 전에 박사학위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아메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래티늄이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작년에 되고요. 이번에 Q 다이아몬드 됐을 때요, 이때가. 근데 지난달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유사모예요, 만 유사모.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돼서 우리 같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이제 코로나라서 크게는 못했지만 이게 어치브 사진 어제 주더라고요. 어치브 사진 찍은 거 나왔다고. 진짜 대단한 사업이죠. 전혀 모르던 친구고 아메이도 별로 안 좋아했던 친구인데 직접 알아보고 나면 본인이 결정하면 이 사업은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분 어때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분 어때요? 느낌 너무 잘하실 것 같죠? 이 언니 정말 목소리도 약간 개미 같은 목소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언니도 아메이를 저랑 같은 아파트 살던 언니인데 시작해서요 이 모습이었어요. 자기는 뭐라 그랬냐면 은혜 씨 나는 뭘 3개월 이상 해본 적이 없어 막 이러면서 나 그냥 따라 나오긴 하는데 나는 못해 이랬는데요. 이렇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뭐 강의도 하고요. 이렇게 사파이어가 돼서 지금 올해 에메랄드가 되는 언니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 두 분 어때요? 이분 이때 아메이 하러 오신 거예요. 애기 셋에 아기띠 메고 왔어요. 그리고 모습도 물론 성형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받고 이렇게 예뻐졌어요. 보이시죠? 이랬다고요, 둘이.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보너스를 받으니까 이렇게 보너스 받으면서 이번에도 이제
다이아몬드 도전하고 계시고 이분도 자기 정말 아메이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너무 예쁘시죠? 자기 아메이 다 알고 안 한다고 했는데 이분도 지금 큐 다이아몬드에 다음 되실 거예요. 지금 저희 팀의 보석핀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렇게 막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심한 사람은 제가 빨리빨리 또 저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접니다. 저고요. 이 PT 때 이런 모습이었고 이때가 12%인가? 그랬을 거예요. 3%인가? 하여튼 이 단발머리가 저예요. 자꾸 제가 이 PPT를 열면 제가 없다고 파트너들이 스폰서님 없는데요. 막 그래서 내가 있다, 나다 막 하거든요. 이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다 준비하고 초대했는데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랑 효은이라는 친구랑 야, 이게 되는 사업 맞냐? 안 될 것 같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레그의 리더님들이 늘어나고 그 해에 그리고 다음 해엔 이렇게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하와이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제가 직접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도 입어보고요. 또 이제 저희 팀에서 이렇게 축하 공연도 하고 너무 예쁘죠, 이 집. 제가 다이아몬드 되고 이사간 집이에요. 용인에 너무 예쁘죠. 이거 그 죽은 애 태양 찍었던 소지섭 집이었대요. 너무 예쁜 집으로 이사를 해서 이렇게 저희 팀들 코로나 전에 모여서 미팅하고 막 축하 파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강남 AP에 모여서 막 공연하고 축하하고 늘 정말 저희 팀은 그냥 즐겁고 이 사업 너무 괜찮은 사업이니까 너무 즐겁게 맨날 파티하듯이 아메이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집에 모이기도 하고 뭐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삿포로를 가요. 저희 딸이에요.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가는 거죠. 삿포로 여행 가시면 이렇게 그때는 돈을 줬어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봤다고도 하시지만 이런 여행을 안 가보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키하고 발 사이즈 이런 걸 물어봤어요, 몸무게랑. 근데 가보니까 저희 남편 거, 제 거, 저희 딸 거를 다 방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근데 저희 팀의 어떤 리더님은 키하고 몸무게를 왜 물어보는지 몰라가지고 크게 쓰고 몸무게는 적게 쓰고 해가지고 가서 막 옷 바꿔 입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우리 다음 여행이 삿포로잖아요. 혹시 키 쓰라고 하시면 솔직히 쓰시고 몸무게도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눈 속에서 우리 딸이 정말 너무 행복하게 놀고요. 이렇게 피카츄 동상 이렇게 눈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아예 그 동계올림픽 했던 그 일본의 스키장을 2층을 통째로 빌려서 갔다 왔어요. 밤에는 이렇게 또 같이 간 파트너들하고 축하하고 파티하고 이 파트너들과 스폰서님의 아이들끼리 어울리는 모습이에요. 저희 남편이 이걸 보고 자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야 아메이가 나는 우리 남편 까칠하니까요. 돈만 상속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모 삼촌 이런 친구 동생 이런 문화가 상속되는 거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고 나서 영양제를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죠. 정말 열심히 먹고 또 이제 저희 스폰서님과 아이가 이렇게 같이 만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로 간 곳이 라스베가스예요.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서 이렇게 A60 아메 60주년 깃발을 꽂아 놓고요. 너무 멋지게 얼음 동상 밤마다 이렇게 밤에 모여가지고 그런 해변가에서 파티하고 같이 모여서 놀고 또 라스베가스 현금이 아니고 신용카드를 줬어요. 그래서 리조트 안에서 쓰고 싶은 거 쓰라 그러고 이렇게 웰컴 박스로 선물도 막 침대 위에 많이 있고요. 레이디 가가가 와서 레이디 가가 70억이었대요. 이렇게 코앞에서 레이디 가가 공연을 보고요. 근데 또 다들 왜 수영복을 입고 노래를 하냐고 막 다들 사람들이 이상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엘도라도 아무데나 가서 찍어도 너무 예쁜 진짜 이런 라스베가스를 경험하고 또 저 밤에는 한국 아메이 리더님들 다 모여서 파티하고 가족 사진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 더 묵어서 LA로 가서 뭐 산타모니카 해변, 비버리 힐즈, 할리우드 이런데 UCLA 대학교까지 한 바퀴 돌아보고 옵니다. 여러분 A 60주년 규모가 어땠는지 잠깐 보실까요? 진짜 여기에 여러분이 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에 막 올라와 계신 분들은 아메이 창립자분들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60주년에 한국에서는 물론 두 분이 같이 동업해서 60년을 이어가는 기업도 없지만 뭔가 이렇게 창립 기념회를 한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오는 그런 것도 없을 거예요. 너무 멋진데 혹시 되게 중요한 장면 못 보셨나요? 못 보신 것 같아서 저예요, 여러분. 여기에 제가 잠깐 찍혀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로 나가는 그 60주년 영상에 저랑 저희 남편이 이렇게 둘이 찍힌 거예요. 근데 제가요, 저는 여행을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고요. 아메이에서 여행이 한 번도 좋아본 적이 없고, 이런 미팅장에 와서 여행 사진을 봐도 하나도 동기부여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필요해서 왔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 여행이 되게 매력이 없었는데 왜 안 좋아했나 봤더니 여행을 제가 안 간 거예요. 애들 공부하고 바빴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가봐서 안 좋아했고, 제가 세 번째 라스베가스를 갔다 와서 여행에 대한 그 세포가 다 살아나요. 여러분 여행을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행을 아메 여행으로 두세 번 이상 갔다 오시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안 건드려졌던 세포들이 다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방금 보셨지만 여행 가면 끝없이 우리를 이렇게 챙겨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여행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내가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행의 의미를 그때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이 여행을 가셔서 왜 우리 다 일반적으로 가족들하고 여행 가면 다 복화술 하시자. 복화술 뭐 먹지 마, 막 이런 거 사지 마 하시잖아요. 카드값 많으냐,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여행이 아니라 공항 올 때까지 교통비도 주고 그때부터 여행 끝날 때까지 내 돈을 쓰지 않는 여행을 정말 최고의 코스로 갔다 오시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이 착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대접을 받았을 때 남을 대접할 수 있는, 왜냐면 어떻게 느끼면 제가 여행을 가서 너무 행복하게 딱 돌아왔어요.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화가 나게요, 안 나게요? 안 나요. 그냥 아유 그럴 수 있어. 머리카락 빼고요. 또 뭐 집에 막 벌레가 들어왔어요. 딴 때 같으면 벌레 막 때려가지고 막 비비잖아요. 막 확인 사살하고 이러는데 벌레한테 들어왔어? 막 이래요. 제가 오고 싶었어? 막 물어보고 나가자. 막 이렇게, 왜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거죠. 정말 제가 느꼈어요. 아, 사람은 행복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아봤을 때 그 비로소 나도 그런 에너지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여행을 다녀오시고 스폰서님들을 보시면 남다른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여행 갔다 오면 12월에 또 연말 보너스가 나와요. 그러면 머리카락을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여행은, 옛날에는 다 여행 안 가고 돈으로 주세요 막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꼭 가셔야 돼요. 반드시 가셔야 되고, 갔다 오시면 정말 나도 몰랐던 나의 너무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오는 게 여행이어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메이에서 나눔을 배워요. 자두가 5개 때 5명이 있으면 하나씩 먹어야 정상이죠. 근데 만약에 누가 자두 2개 집으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욕심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자두가 100개인데 100개가 있을 때 2개 집으면 자두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하죠. 어쩌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 나누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아메이 하기 전에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나눴어요. 어디다 뭐 기부하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아메이 만나서 이렇게 지금 필리핀에 2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코로나 전에 컴패션으로 필리핀에 가요. 필리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요 아이랑 이 아이, 그래서 아이 4명의 엄마예요. 지금 한 달에 45,000원씩 보내면 이 아이들이 20살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마지막 여행이 됐죠. 두바이. 이게 퍼스트 클래스고요. 이게 그 아랍에미리트 항공 안에 있는 퍼스트에는 샤워실이 있어요. 비행기 안에.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비즈니스였는데 이 스튜어디스가 와서 편히 쉬라고 담요를 이렇게 깔아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담요 걷어가고 맛있는 음식 주고, 두바이 가니까 또 이렇게 목걸이가, 금목걸이 아까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시고. 그리고 파트너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버즈 칼리파도 보고, 또 여기는 저희 스폰서님이 묵는 방인데 하루에 1,000만 원이래요. 정말 비싼 방인데 그런 방도 구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치 이게 아니라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나는 이걸 모르고 내가 그냥 서울에서 애들만 죽어라 가르치면서 살 뻔했구나, 그리고 그게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파트너들이랑 이렇게 사하라 사막도 가보고 이런 멋진 여행을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케이티 페리 공연도 보고요. 또 이렇게 경비행기 타고 두바이를 한 바퀴 다이아몬드 이상들은 둘러보고 저 크루즈도 타고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메 얘기하면 다 싫다 그래요. 나 바쁘다 그러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힘들게 가는 분한테 조금 더 좋은 도구로 아메이를 추천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아메이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제가 너무 아메이를 좋아하는데 아메이를 해보고 어느 정도 리더가 돼서 보니까 리더라는 게 어떤 막 여유가 있고 연봉이 높아졌고 더 좋은 집에 살게 되는 게 리더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풍성해지고 굉장히 어떤 공감 능력이라든지 파트너를 돌본다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되게 이렇게 뭔가 가득한 리더가 되도록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아메이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공감도 하고 어떤 파트너의 니즈도 내가 파악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감각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실은 처음에 가서 아메이 얘기했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거절을 하잖아요. 그럼 제 파트너들도 한 3번 거절 받으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그래요. 너무 기분 나쁘고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저러면 안 된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진하게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한 걸로 느낀 건 저 감정은 나한테 뭔가 상처 주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여태 몰랐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 거절받는 거 몰랐던 감정이잖아요. 내 마음에 감정의 폴더가 있는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감정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 파트너하고 소통도 되고 누군가를 성장시킬 수 있을 때 그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거절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그냥 폴더에다가 파일을 하나 집어넣는 거지 나한테 이게 거절하다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의 거절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서 지금 앞에 계신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가장 많이 거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이나 어려움이 익숙하죠. 그런데 그거 익숙하니까 너무 낯설고 어려워하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도 충분하게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괜찮다.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그 감정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그 감정을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아메이에 대한 건 다 좋은데 거절은 싫어는 난 리더가 싫어라는 거랑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냥 그거에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거절하면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여기서 거절을 하네? 오케이. 저 사람은 저 포인트에서 싫어하는구나.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거절만 받지 않거든요. 거절 이외에 감동, 오늘 축하도 많이 해주셨죠. 감동, 또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성장하는 기쁨, 그런 여러 가지 더 좋은 감정도 많아요. 그런데 한 번의 거절이 좀 더 우리한테는 속상하니까 더 크게 느껴지지만 그런 감정의 어떤 내 폴더 안에 여러 파일을 넣는 과정이에요. 저도 엄청 거절받고 여기까지 온 거고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온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건 몰라서 저러는 거니까. 알고 저러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안티카페에서도 6일 동안 싸워봤거든요. 싸우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진짜 아메이 모르는구나. 내가 국어단밖에 모르는 분들한테 미적분을 설명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정말 전 너무 추천해요. 그냥 시작하시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우당탕탕이었고 저희 아기가 2살 때 제가 아메이 시작했어요. 어땠겠어요? 아이가 2살이죠. 저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죠.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도 없죠. 아메이를 해본 경험도 없죠. 그 엄청난 것들이 우당탕탕 쏟아지면서 그냥 하게 된 건데 그걸 제가 가끔 이렇게 표현해요. 파트너들한테. 눈덩이 굴리기 같더라. 어떤 거냐면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초반에 요만하게 주먹만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한 주먹만하게 만들어서 조금 굴렸는데 거기에 낙엽도 붙고 돌도 붙고 막 그러면 왠지 잘 굴리고 싶어서 떼고 싶잖아요. 여기 이 돌이랑 나뭇가지 빼고 다시 굴릴까 하면 그 눈덩이도 무너져요. 조그맣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냥 굴리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도전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수가 오고요. 여러분 도전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세게 와요. 절대적으로 못 가게 해요. 저도 지금 제가 빨리 됐지만 정말 진하게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도전 올 때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해결할 수가 없고요. 그냥 어떤 이유로도 오는 그것들을 그냥 눈덩이 굴리듯이 그냥 오케이 나는 가고 문제는 오고 계속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눈덩이가 커져서 하얗게 됐을 때 정말 놀라운 건 처음에 떼고 싶었던 나뭇가지, 돌, 잎사귀 이런 것들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눈덩이가 안 부서져요. 단단하게 그 눈덩이를 지켜주거든요. 절대로 뭔가를 시작할 때 나오는 저항은 절대로 필요한 저항이더라고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거라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 바빠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애가 어려서 못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바쁘니까 아메이 하셔야 되고요.
또 돈이 없으니까 정면 승부하셔서 해결하셔야지 여기서 또 아메이스 돈 안 된다고 어디 딴 데 가서 뭐 월급 받는 일 하시면 결국 또 쳇바퀴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어리니까 어릴 때 하셔야 되고 저는 가장 좋은 게 이 안에서 성장한다는 이게 예전에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때 성장하는 거, 성공자라 불리는 게 너무 좋아요. 밖에서의 어떤 일에 성장을 하거나 성공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게 좁아지고 되게 막 피폐해지고 뭔가 아이들하고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주변 사이의 관계 다 끊어지면서 자기 일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였고 피폐했던 내가 여기에 나와서 더 많이 풍성해지고 더 좋은 걸 보게 되고 필요한 정보를 들으면서 성장하는 거라서 저는 진짜 지금의 나보다 더 나아지는 게 성공자라 불린다면 이 사업만한 이건 이보다 더 좋은 사업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이아몬드라는 이 예쁜 빛이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이 안에 오시면 먼저 성장하신 리더님들이 막 빛을 뿜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가 보석인지 몰랐던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과 함께 있으셨을 때 그 빛을 받고 내가 보석의 빛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시스템 만들어주시고 함께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이에요. 저는 아메이가 이어달리기 같았어요. 여러분 이어달리기 할 때 바톤 어때요? 요새는 바톤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손에서 안 미끄러지게 딱 잡으면 그립감도 좋고 그리고 트랙은 어때요? 막 하얀 줄도 많고 되게 달리기 좋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얘기할 때 가끔 울컥하는데 오늘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선배 리더님들 지금 여기 계신 스폰서님들이 그때 바턴으로 잡았던 그 바턴은 이런 가시나무였다는 생각이 해요. 왜냐하면 30년 전에 얼마나 반대가 많았을 거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언론 플레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나무 같은 바턴을 쥐고 안 놓으셨잖아요. 안 놓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셔서 저희가 쥐기 쉽게 이런 좋은 시스템 또 어떻게 하면 파트너들 한 명이라도 성장할 수 있을까 연구하시면서 그 바턴을 우리한테 쥐어줬을 때 저는 이게 이어 달리기니까 내가 받았다면 한 발자국이라도 더 그리고 1초라도 더 많이 뛰어야지 더 빨리 해야지 그리고 어차피 해도 시간 가고 안 해도 시간 가는 거라면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뭐 이렇게 어깨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스폰서님들이. 그 정말 돌짝밭 같고 그 트랙도 아마 다 돌밭이었을 거예요. 넘어지시고 부딪히셔 가면서 이렇게 좋은 트랙과 또 좋은 바턴을 주시면서 우리한테 어깨부터 시작하라고 다 겪어서 와서 이 시스템과 여러 가지 하우트를 다 공개해 주시면서 어깨부터 시작하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 곳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알잖아요. CF에서도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잖아요. 비법은. 근데 여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저는 이런 일은 진짜 두 손 두 발 들고 어떻게든 스폰서님이 없어도 어떤 시스템이라도 내가 들어가서 배우고 싶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이런 장소에서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 마지막 페이지였는데 저희가 9월이 이제 곧 시작이죠. 우리 리더님들이 9월부터는 삿포로도 도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중해 크루즈도 있고 너무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동영상 하나 마지막 보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동영상 하나 볼게요. 그래서 도전하시려면 두렵잖아요. 떨리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리더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도전이 너무 좋아요. 도전이 힘들고 어렵기만 했다면 안 했을 건데 지금까지 30년을 이어오고 계속해서 핀업이 이루어지는 건 도전에서 느끼는 특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영상 보실까요? The daily confrontation with fear has become a real practice for me since about three years ago. I went skydiving in Dubai, right? And skydiving is a really interesting confront with fear, right? So I gotta stand up. I'm sorry, I gotta stand up. All right. So what happens is you go out the night before and you take a drink with your friends and somebody says, "Yeah, we should go skydiving tomorrow." And you go, "Yeah, we'll go skydiving tomorrow." Yeah, and you go, "Yeah," and everybody goes, "Yeah," right? And you go home by yourself. You're like, right? You're like, well, I mean, they was drunk too, right? So maybe they not. Maybe I mean,
we don't have to go. We don't have to do it. So then that night you're laying in your bed and you just keep, and you're terrified. You keep imagining over and over again jumping out of an airplane and you can't figure out why you would do that, right? And you're laying there and you have the worst night's sleep of your life, but you still have the hope that your friends were drunk, right? So you wake up the next day and you go, down and you said where you were going to meet and everybody's there. You're like, oh, shit. All right, cool. Right? So you get in the van and you don't know that your friends had the same night that you had because they're pretending like they didn't. They're like, yeah, man, my uncle's a Navy SEAL and, this is going to be great.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nd you're like, oh, my God. And your stomach is terrible. You can't eat and everything, but you don't want to be the only punk who doesn't jump out of this airplane. So you get there and then you have this safety brief. And you're standing there, and the guys would say, well, if the chute doesn't open, what's going to happen is what could happen? That the chute wouldn't open, right? So everything's normal. So you fly, and you go up to 14,000 feet, and you notice there's a light. It's red, and it's yellow and green, right? So right now, the light's red. So then you start thinking, at some point, the light's going to go green, because you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right? And you wait, and it goes yellow, and the light goes green, and somebody opens the door, and in that moment you realize you've never been in a freaking airplane with the door open. Terror, right? So you go, and then, if you were smart, you sat in the back, so you don't go first, right? And then people start going out of the airplane, and you go, and the guy walks you up to the end of the thing, and you're standing and your toes are on the edge and you're looking out down to death. And they say, on 3. And they say, 1, 2. And he pushes you on 2 because people grab on 3. Right? Right? And you go, and you fall out of the airplane. And in 1 second, you realize that it'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You're flying, right? It doesn't feel like falling, right? It's like you actually are kind of held a little bit by the wind. And then you start falling, and there's zero fear. You realize that the point of maximum danger is the point of minimum fear. It's bliss. The lesson for me was, why were you scared in your bed the night before? What do you need that fear for? Just don't go. Why are you scared in your bed 16 hours before you jump? Why are you scared in the car? Why could you not enjoy breakfast? What did you need that? The fear is fear of what? You're nowhere even near the airplane. Everything up to the stepping out, there's actually no reason to be scared. It only just ruins your day. You don't have to jump. And then in that moment, all of a sudden, where you should be terrified is the most blissful experience of your life. And God placed the best things in life on the other side of terror. On the other side of your maximum fear are all of the best things in life. So that was my experience with 너무 와닿으시죠? 저도 아메이 하면서 핀업 할 때마다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었는데 가장 최고의 시간을 또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정말 8월에 준비 잘 하셔서 9월부터 아주 최고의 시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